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개인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다른 공방들처럼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어서 쉬는 날은 자유로운 편인데요. 요즘 들어 부쩍 일욕심이 생겨서 휴무 없이 엄청 달렸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혼을 해서 일부러 잡생각하지 않게끔 일에 몰두한 것도 있어요. 오늘은 큰 마음 먹고 오랜만에 휴일을 만끽하며 제 이야기를 털어놓으려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같이 사연 들어주시고 새 출발을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릴 적 제가 나고 자란 동네는 부잣집 많기로 소문난 곳이었어요. 저희 집은 외제차 여러 대 보유하고 운전기사 고용하고 이런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여유로운 부모님 덕분에 돈 걱정 없이 좋은 환경에서 살았죠. 성인이 된 이후에는 본가의 땅값이 예전보다 더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은 집을 팔고 새 아파트로 입주하셨어요. 남은 돈으로는 두 분의 노후를 준비하셨고 그 다음으로는 꽤 오래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5층짜리 건물을 제게 선물해 주셨죠. 늦둥이 외동딸이라 그런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어 하셨거든요. 아낌없이 지원받은 만큼 부모님께 조금도 실망스러운 모습 보이기 싫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결혼 생활을 억지로 이어갈 수는 없었답니다. 부모님이 주신 5층 건물 중 1층은 처음부터 제 가죽 공방으로 썼어요. 사실 공방이라는 게 수입이 엄청 들쑥날쑥합니다. 부모님 덕에 월세를 받을 수 있어서 그나마 꿈은 지킬 수 있었죠. 어릴 때는 너무 들뜬 나머지 건물주 됐다고 여기저기 자랑하고도 싶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죠. 그래서 가까운 친구는 물론이고 결혼할 사람에게도 굳이 밝히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재산이 아니라면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전 예비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 일이에요. 과일 바구니를 사기는 했지만 여전히 손이 좀 허전하길래 구하기 어렵고 질 좋은 가죽으로 예비 시모의 지갑을 만들어 갔습니다. 장보러 갈 때 쓰는 편하게 들 수 있는 지퍼 달린 지갑을 만들어드리고 싶었죠. 그런데 예비 시모는 제 선물을 대놓고 안 좋아하더군요. 그래도 센스 있는 예비 신랑이 세상에 하나뿐인 거라며 치켜 세워준 덕분에 다행히도 자존심만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뿐만 아니라 형님 될 분도 실력이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셨고요. 형님은 어떻게 이렇게 귀한 걸 만들었냐면서 자기도 받을 수 있냐고 물으셨어요. 시모에게서 바랬던 반응이 형님에게서 나오자 기분이 좀 이상했죠. 꼭 만들어드리겠다고 했더니 고마웠는지 형님이 그날 하루 종일 잘 챙겨주셨어요. 그때부터 형님만큼은 언제나 내 편이겠구나 직감했던 것 같아요. 시모는 밥 먹는 내내 시큰둥하다가 뜬금없이 부모님이 어디 사시냐고 물어봤어요. 대답하니 땡땡동이면 땡땡 아파트 있는 곳인가 하며 혼자 중얼거리더군요. 맞다고 하니 또 무슨 일 하시냐고 형식적인 질문을 하길래 사업하신다고 대답했죠. 머릿속으론 이 불편한 자리가 언제 끝나나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모의 눈빛이 갑자기 초롱초롱해지더군요. 가라앉았던 목소리도 전과는 다르게 높아졌고요. 게다가 한쪽으로 치워둔 제 선물을 다시 주섬주섬 꺼내보더니 마치 방금 선물 받은 것처럼 지갑 너무 잘 쓰겠다면서 해맑게 웃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 배경 듣고 태도가 싹 바뀐 시모를 보며 좀 속보인다 싶었어요. 그나마 식사 자리 다 끝나고 민망해하는 예비 신랑의 사과에 마음을 풀 수 있었죠. 결혼 생활 해보니까 그때 남편을 시원하게 뻥 찼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됐어요. 모자란 남편보다 형님이 훨씬 더 든든한 존재가 돼주셨거든요. 시모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최악이었네요. 물론 결혼하고 얼마 동안은 엄청 잘해주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의 이중성을 알게 된 이후로 도무지 못 견디겠더라고요. 때는 결혼 후 맞이한 첫 명절날이었어요.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한동안 삶에 치여 바쁘게 지냈기에 공식적으로 처음 시댁에 방문하는 날이었죠. 그날부터 시모의 만행은 시작됐습니다. 똑같은 며느리인데 시모는 민망할 정도로 형님과 저를 대놓고 차별하더군요.
저를 마구 구박했느냐고요? 아니요. 시몬은 형님에게만 일을 시키고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형님만 혼내더라고요. 아이고, 오늘은 그냥 명절이 아니야. 우리 새아가 귀한 새 사람들인 첫 명절이라고. 알지? 너 제대로 해야 한다. 네, 어머님.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음식할게요. 새아가, 너는 나랑 가서 이야기 좀 하자꾸나. 어머님, 저도 형님 음식하시는 거 도울게요. 어머,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어디 음식 할 줄이나 알고? 처음이니까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음식은 첫째가 다 할 테니까 넌 걱정 말아라. 아니, 그래도... 그래, 동서. 난 괜찮으니까 오늘은 편하게 있어. 너무 불편해서 곤란한 얼굴로 형님 쪽을 보자 형님은 웃으면서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셨어요. 솔직히 그때까지는 진짜 제가 서투니까 시모가 손을 못 대게 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켜보니 그냥 형님과 저를 차별하는 거더라고요. 시모는 음식하는 형님을 가만두지도 않고 툭 하면 거실로 호출했는데 형님은 짜증 부리는 기색 한 번 없이 온화한 웃음을 지으셨어요. 거기다 시모는 저는 우리 새아기 하면서 부담스럽게 부르면서 형님은 그저 예 라고 차갑게 부르는 거 있죠. 예, 너 잠시 여기 좀 와보렴. 네, 어머님. 뭐 필요하세요?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니까 속이 너무 안 좋구나. 요한마트 가서 콜라 몇 병 좀 사와. 어머님, 그럼 매실을 타드릴까요? 콜라보다 더 건강에 좋을 거예요. 아니, 넌 내가 콜라 얘기하는데 무슨 매실 타령이니? 아유, 지겨워 정말. 새아가, 쟤는 항상 저렇게 시험인 날 가르치려 든단다. 그냥 콜라 사오기 싫으면 싫다고 해. 에이, 어머님, 아직도 저를 모르세요? 콜라 사오기 싫으면 싫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냉장고에 매실청 한가득 있길래 한번 말씀드려 본 거예요. 그럼 얼른 가서 사올게요. 어머머, 너 보자 하니까 정말. 지금 새아가 앞에서 나 약 올려? 형님, 어머님, 제가 얼른 가서 콜라 사올게요. 형님 혼자서 계속 고생하고 계신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심부름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그럼 그럴래, 동서? 고마워. 처음에는 형님이 시모에게 꼼짝 못하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할 말은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응? 아유, 어쩜 착하기도 해라. 예, 네 동서 마음씨 예쁜 거 봐라. 우리 둘째가 신부감은 잘 골랐어, 정말. 어머, 어머님, 그런 말씀하시면 장남이 서운해할걸요? 제가 다 잃을 거예요. 으유, 내가 뭐 말을 못한다. 남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착한 맏며느리를 잡는다고 하는데 아주 억울해 죽겠어. 그럴 리가 있나? 내가 오히려 당하는 입장이구만. 사실 제 눈에는 시모가 못살게 구니까 형님도 맞받아치는 걸로 보였어요. 하지만 시모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소연하면서 형님을 엄청 흉보더라고요. 부엌으로 가려고 일어나기라도 하면 냅다 제 손을 붙잡고 안 놓아주더라니까요. 아무튼 콜라를 살 겸 남편에게 SOS를 치려고 마트에 혼자 갔습니다. 새벽부터 가까운 낚시터에 시부랑 아주버님, 남편이 낚시를 하러 갔거든요. 순간 너무나도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자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남자들은 놀고 있는 이 상황이 말이에요. 여보, 언제 오는데? 빨리 와. 좀 걸릴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 있어? 어머님 때문에 나 너무 불편해. 나만 여기 두고 낚시하러 가니까 재밌니? 웬만해서는 무슨 일이 생겨도 흥분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데요. 그런 제가 전화 받자마자 소리치니까 남편은 단번에 눈치채고 금방 오겠다고 했어요. 남자들이 도착하자 시모는 언제 놀았냐는 듯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하더군요. 웃긴 건 형님이 거의 음식을 다 했는데 고생했다는 말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모는 음식하는 신용만 잠시 내다가
곧바로 힘들다며 안방에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늘 이랬던 건가 싶은 마음에 형님이 참 짠했어요. 한편으로는 좀 바보 같기도 했고요. 저라면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저도 딱히 도움된 건 없으니 음식 차리고 치우는 거라도 똑바로 하자 생각했죠. 소중한 내 남편 낳아준 어머니니까 참는 거야. 다른 이유는 없어. 그런데 형님이 그런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 갑자기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 이건 비밀인데 동서한테만 말해줄게. 사실 우리 남편 나 시댁에서 고생하는 거 다 알아. 그래서 친정 가면 나처럼 똑같이 집안일하고 음식해. 나도 처음엔 그럴 필요까진 없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남편이 나서서 그렇게 해주니까 내 마음에 응어리는 안 생기더라. 그냥 동서가 나 불쌍하게 쳐다보길래 그렇다고 말해주고 싶었어. 동서도 중간에서 힘들지? 미안해. 형님, 죄송해요. 에이, 동서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 형님에게 딱 걸린 것만 같아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했어요. 형님이 참 대단해 보이고 아주버님도 현명하신 것 같았죠. 남편은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지 궁금해지기도 했고요. 한편 시모는 형님을 정신적으로도 공격하더군요. 은근히 형님 집안 뭐 볼 거 있냐며 흉보기도 했는데 뭐 그것까지는 참았어요. 그런데 점점 같이 뒷말하기를 원하더라고요. 한 식구인데 이간질하는 게 너무 싫어서 잘 모르겠다는 얼굴로 무건수행했죠.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인지 시모에게 딱 찍히고 말았죠. 우리 둘째는 부모님이 땡땡 아파트에 살아서 든든하겠어. 나중에 당연히 네가 물려받을 거 아니야. 네? 그건 엄마 아빠 노후 자금이자 보금자리인걸요. 뭐 그 정도 아파트 가지고 계신 거면 사돈네 형편 말에 뭐 하겠니? 당연히 노후 자금 외에도 여유 있으시겠지. 너도 다 물려받을 재산 있으니까 안심하고 돈 안 되는 공방 운영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긴. 나한테는 솔직히 말해도 된다. 처음에 솔직히 너도 공방하고 아들도 식당 하니까 내가 많이 걱정했거든. 한 명이라도 수입이 일정해야 하는데 둘 다 들쭉날쭉 고정적인 수입이 없잖니. 그런데 새아가 친정이 넉넉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 말에 남편을 노려보자 남편은 오히려 으쓱한 눈치더라고요. 전혀 좋게 안 들렸는데 남편은 자기 장가 잘 갔다는 칭찬으로 들었나 봐요. 아이고, 크네. 너는 친정 부모님 안녕하시다니? 나는 평범해도 너무 평범한 네 친정 때문에 내가 며느리 복 없는 줄로만 알았지 않니? 새아가 들어오고 나서야 나도 며느리 복 있는 걸 알았지. 넉넉한 며느리 둘이 들어왔으면 나도 노후 걱정은 없었을 텐데. 말해 뭐하니? 입만 아프다. 으휴. 이번에는 형님도 기분이 상하신 것 같았어요. 아까처럼 대답하거나 온화한 웃음을 짓는 대신 그저 입을 꾹 다무셨거든요. 분위기를 망치기 싫어서 억지로 참는 눈치였죠. 그런데 속이 뻥 뚫리게 시원했던 건 아주버님의 말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태어나 가장 잘한 일이 이 사람이랑 결혼한 거예요. 매년 조상님들 드시라고 제사 음식 해온 게 누군데요? 어머니 노후는 못 챙겨도 조상님들 사후는 이 사람이 챙기고 있잖아요.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제사 안 지내도 돼요? 아들, 말을 왜 그렇게 무섭게 하니? 그럼 어머니는 왜 그렇게 말을 밉게 하세요? 아주버님의 말에 시모는 깨갱하고 그 앞에서는 더 이상 별말 못했어요. 대신 뒤에서 형님을 더 괴롭혔죠. 차례상 녹그릇이며 다 같이 먹은 식사 그릇까지 혼자 설거지를 다 하라는 둥. 친정에 아주버님 먼저 보내고 집안일 돕고 가라는 둥. 형님에게 이것저것 시키며 무슨 가정부 고용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단순히 며느리에게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모욕감을 주려고 하는 듯 보였어요. 아가, 우리 둘이 남자들 사우나 다녀올 동안 명절 특선 영화나 보자꾸나. 과일도 같이 먹을까? 뭐 좋아하니?
어머님, 그럼 저 형님 도와드리고 형님이랑 같이 올게요. 먼저 과일 드시면서 편하게 영화 보고 계세요. 뭐하러 그러니? 너 지금 착한 척 하는 거니? 이제 보는 사람도 없는데 굳이 안 그래도 된다. 네? 착한 척이 아니라요, 어머님. 녹그릇이 많이 무겁기도 하고 형님 혼자 설거지 하시기엔 양이 너무 많잖아요. 음식도 형님이 다 하셔서 제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요. 예, 기가 막혀서 참나. 그게 바로 착한 척이야. 너 지금껏 제 고생은 다 시켜놓고 갑자기 돕겠다는 게 무슨 말이니? 내가 예쁘다 예쁘다 해주니까 시어미 말이 지금 웃음니? 잔말 말고 영화나 보자니까. 네? 동서, 난 괜찮으니까 어머님이 하자는 대로 해드려. 갑자기 제 탓을 하는 시모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형님은 이미 이런 고집을 수없이 겪었다는 듯 억지 웃음을 띤 얼굴로 저를 만류했죠. 아마 저까지 시모에게 미움을 살까봐 도와준 듯 했습니다. 들었지? 제가 그러라잖니. 하지만 며느리를 함부로 하대하는 시모를 더는 견디기 힘들더군요. 그래서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설거지 금방 하고 오겠다고 말했어요. 그냥 시모의 말대로 해버리면 앞으로 더한 걸 요구할 것 같아서 아주 오싹했거든요. 어머님, 저 손으로 일하는 직업이라 설거지도 깨끗하고 빠르게 엄청 잘해요. 가서 금방 설거지하고 올게요. 그리고 명절에는 따로 형님한테 용돈 좀 챙겨주셔야겠어요. 형님 혼자 일을 다 하시잖아요. 끝까지 입 바른 소리를 하자 시모는 빤히 쳐다보다가 이내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때부터 은근히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고요. 형님은 왜 그랬냐면서 걱정했지만 차라리 같이 미움받는 쪽이 나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상 밖으로 시모는 시댁을 벗어나서까지 괴롭히려고 들더군요. 우선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시댁에서의 일을 여과 없이 말했습니다. 바로 말해놓는 게 나중에 탈이 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곧바로 저를 혼자 두고 자리를 비워서 미안하다고 사과는 했지만 시댁에 자주 갈 일 없으니 한 번만 참아달라는 부탁을 하더군요. 아무리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지만 대충 넘어가려는 느낌이라 영 찝찝했어요. 그래서 되도록 시댁에 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엄마가 한번 오래. 갑자기? 왜? 어? 뭐 아들 보고 싶은데 이유 있으시겠어? 그래? 잘 다녀와. 나도 친정에 다녀와야겠다. 장모님이 당신 보고 오래? 아니? 그런 말씀 없으셨는데? 그럼 왜 가? 어머님이랑 똑같지. 우리 엄마 아빠도 딸 보고 싶은데 이유 있겠어? 잠깐만. 당신 지금 내가 우리 집 간다니까 당신도 친정에 간다는 거잖아. 좀 유치하네. 부부는 일심동체 함께 움직여야지. 원래 여자는 남편 가는 곳 따라가는 거야. 자기가 그때 나보고 시댁에는 자주 갈 일 없을 거라며? 부부가 일심동체면 나랑 우리 집 같이 가면 되겠다. 진짜 치사하게 그럴 거야? 우리 엄마가 뭐 잡아먹어? 진짜 중요한 날 아니고서야 시댁에 갈 필요 없다며. 그러자 남편은 할 말이 없으니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하지만 생각이 짧았던 걸까요? 시댁에 남편만 보내니까 시모가 엄청 약올랐나 봐요. 그 이후로 가게에 찾아오는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셨더라고요.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긴 보고 싶어서 겸사겸사 왔지. 넌 어떻게 통 얼굴을 안 비추니? 저 보러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미리 연락해 주셨으면 점심이라도 같이 먹는 건데.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 점심은 먹고 왔으니까 됐고, 너 10분이면 준비할 수 있겠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서 도시락 먹다가 밥을 묻히고 서서 멍하니 있었네요. 그런데 그 순간 가게 입구가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아니, 너 뭘 멍청하게 서 있니? 걔 하는 사람들 일부러 여기까지 다 데리고 왔다. 너희 공방에도
무료 체험 같은 거 있지? 옆편 애들 귀한 시간 낸 거니까 잘 부탁해. 그리고 얘, 입소문은 아줌마들 입 통하는 게 제일 빨라. 나중에 손님 많아졌다고 나한테 고마워서 절할 거다 아주. 어쩌죠 어머님? 저흰 그런 프로그램 없어요. 미리 말씀하시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시험이 위해서 그것도 못해? 예, 오늘 너 예약 없는 거 내가 다 알고 왔어.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다 나오더만. 어머님, 목요일은 개인적으로 납품할 상품들이 있어서 시간 빼놓은 거예요. 게다가 저 혼자 하는 거라 수용할 수 있는 인원 한계도 있고. 문전박대도 이런 문전박대가 따로 없지. 너 지금 밖에 사람들 서서 쳐다보는 거 안 보여? 정말 날 쪽팔리게 만드는구나. 그냥 한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안 돼? 내가 뭘 알고 데려왔겠니? 다 니 쓰러져가는 공방 홍보하자고 사람들 애써 데리고 왔더니. 시모는 말도 없이 개하는 친구들 모두 끌고 와서는 공방 프로그램을 무료 체험시켜달라며 떼를 썼습니다. 문전박대라는 말에 심장이 쿵쾅거려서 결국 개인적인 일정 다 취소하고 최선을 다해 아무렇지 않은 척 밝게 시모 친구들 대접했네요. 나중에 할 말을 하더라도 그 순간은 참기로 했죠. 다 손님들이고 어른들이니 시모가 망신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배려했어요. 어머님, 또 이러시면 정말 곤란해요. 어머님 포함 두세 분까지는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가끔 자리 만들어 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람들 다 데리고 오시면 안 돼요. 참나, 깐깐하게 굴기는. 시모는 결국 고맙다는 말이나 미안하다는 말도 안 했어요. 100번 양보해서 집까지는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일터를 침범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 알고도 남편은 이해하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군요. 난 분명히 이야기했어. 어머님, 한 번만 더 공방에 찾아오시면 나도 어떻게 할지 몰라. 중간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당신이 해결해, 진짜. 당신 왜 이렇게 말을 무섭게 해? 시어머니가 며느리 일터 궁금해서 좀 갈 수도 있지. 당신이랑 또 엄마 일로 싸우기 싫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참고 이번만 좋게 넘어가자, 응? 가만 보니까 당신 언제나 어머님 일이면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는구나.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우유부단한 남편. 그리고 친구들이랑 조만간 또 공방에 갈 수도 있다고 통보 문자를 보낸 시모. 이 둘을 보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친정엄마에게 이혼을 하고 싶다고 상담까지 했다니까요. 엄마, 내가 아무리 남편한테 중간에서 역할 똑바로 하라고 말해도 소용없어. 어머님도 너무 뻔뻔해서 대화가 전혀 안 통하고. 금요일에 이혼 전문 변호사랑 상담해 보려고. 아니, 안싸도는 왜 나서서 조용히 잘 살고 있는 부부 이혼을 조장한다니? 그렇게 안 봤는데 심보가 고약하네. 딸, 우선 딱 3번까지만 참아봐. 그 이상을 넘으면 가차없이 버리는 거고. 일단 엄마가 한번 나서야겠네. 황서방이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게끔 정신부터 차리게 해줘야겠어. 엄마는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아빠를 데리고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갔습니다. 물론 시모가 한 것처럼 친구들을 데리고 연락 없이 들이닥쳤죠. 그리고 나중에 속 시원한 얼굴로 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쌤통이었어요. 황서방, 나왔네. 장모님?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긴, 자네 보고 싶어서 왔지. 미리 연락 주시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에이, 이 사람아. 가족끼리 무슨 연락이야. 그냥 오다 가다 들러서 한 끼 먹고 가는 거지. 게다가 황서방 식당은 브레이크 타임도 없지 않나. 그렇긴 한데 보통 이때는 점심 장사 끝나고 숨 돌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도 오셨으니까 제가 금방 맛있게 해드릴게요. 그럼 오늘 밥은 황서방이 사주는 건가? 아유, 장모님, 당연한 말씀을 하세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사위가 어떻게 밥값을 받아요? 그래? 좀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어, 장인어른도 오셨어요? 그럼 나 혼자 왔겠어? 어서들 들어와. 아니, 우리 골프 모임 사람들이 황소방 가게 하도 궁금하대서 다 데리고 왔지. 에? 걱정 마. 저 사람들 중에 유명한 블로거도 있거든? 자네 식당 홍보 아주 잘해줄 거야. 아이고, 우리 사위가 오늘 쏜다네. 먹고 싶은 거 걱정하지 말고 다 시켜. 남편은 10명 정도 되는 부모님 손님들을 대접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분했는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골프 모임 사람들 다 데리고 식사하러 오셨어. 이 시국에 자영업 하는 사위 생각하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 아니 여보, 식당에 밥 먹으러 가는데 뭐 문제 있어? 문제가 있냐니. 난 장모님 혼자 오신 줄 알고 계산하지 말라고 한 거지. 그런데 갑자기 우르르 몰려오더니 사위가 쏘는 음식이라 선언하시는 거야. 그때부터 사람들 공짜라고 아주 신나서 여러 음식 주문해서 먹는데 아우 저게 다 얼마야 진짜. 아니 우리 엄마도 공짜로 안 먹는데 장모님 장인어른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말이야 친구분들 데리고 와도 칼같이 계산하셔. 나도 어머님이랑 어머님 친구분들이 갑자기 공방에 오셨을 때 돈 안 받았어. 열심히 공방 프로그램 체험시켜드리고 선물도 나눠드렸는데 다 무료였다고. 혹시 나 그때 돈 받아야 하는 거였어? 뭐? 아, 알겠어. 그럼 어머님께 입금해달라고 해야겠네. 와, 설마 너 지금 일부러 이러는 거야? 혹시 똑같이 해달라고 장모님한테 부탁했어? 딱히 그런 건 아닌데 신기하게 비슷한 상황이긴 하지. 아이 참 어쩌겠어. 우리가 어른들께 맞춰가야지. 당신이 좀 참아.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안 그래? 남편과 똑같이 사람 좋은 척 굴자 수화기 너머로 안절부절 못하는 남편의 반응이 느껴졌어요. 황서방, 뭐 하나? 여기서 주문 더 받아야지. 어떻게 해? 사람들 맛있다고 난리야. 네, 장모님. 집사람이랑 통화 중인데 금방 가겠습니다. 그래, 그래. 아유, 입맛에 맞는지 다들 내일 또 오자고 난리야. 네? 내일 또요? 아, 당신 방금 들었지? 응, 그게 뭐? 어머님도 친구들이랑 또 공방 오겠다고 문자하셨어. 나는 어머님 모시고 당신은 우리 엄마 아빠 모시면 되겠네. 내가 진짜 잘못했어. 미안해. 엄마한테 당신 공방 앞으로 절대 가지 말라고 할게. 응? 그래? 알겠어. 그럼 고맙고. 그렇게 말해도 들은 척도 안 하던 남편은 자기가 불리해지니 그제야 나서더군요. 당연히 친정 부모님은 그날 밥값 다 계산하시고 가셨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힘들게 일하는 사위한테 어찌 얻어먹겠냐고 덧붙이시면서요. 아마 남편은 속으로 엄청 찔렸을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 말 못하고 제 눈치 보더라고요. 그 이후로 정말 거짓말처럼 시모의 괴롭힘은 사라졌습니다. 그새 남편한테 일렀냐며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평화로웠죠. 아무리 심보 못난 시모라 해도 자기 자식 힘든 건 싫은 모양이죠. 하지만 저는 이미 그때 이후로 남편에게 정이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서서히 이혼을 결심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시댁에 안 좋은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다름 아니라 교통사고가 나서 아주버님의 하반신이 마비됐거든요. 이 때문에 남편에게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우리 장남 앞으로 어떡하니?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하게 생겼어? 결혼을 잘못해서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는 거야. 결혼만 잘했어도 인생 잘 풀릴 사주라고 내 아들이. 그 말을 끝으로 원망스럽게 형님을 노려보는 시모였습니다.
이젠 하다하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형님께 화풀이를 하더군요. 어머니, 저 괜찮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이 사람이 제일 고생하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것도 식구들 다 있는 앞에서. 속상해서 그랬다, 속상해서. 형, 엄마한테 왜 그래? 힘든 건 알지만 선은 지키자. 지금 네 형수 얼굴 반쪽 된 건 안 보여? 병문안 왔으면 그냥 조용히 있다 가든가.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래? 특히 어머니는 그러시면 안 되죠.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여보, 진정해. 당신 아직 몸 안 좋잖아. 다들 당장 나가라고요. 가장 힘든 건 다친 아주버님과 비통한 형님일 텐데 그 앞에서도 비인간적으로 행동하는 남편과 시모를 보니 숨이 다 막히더라고요. 어서 여길 벗어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형님과 아주버님을 챙기러 병원에 자주 들렀어요. 냉정하게 말하자면 이혼하는 동시에 남이 될 관계였지만 계속 신경 쓰이더군요. 동서, 이렇게 매번 와줘서 정말 고마워. 에이, 오다 가다 들르는 게 뭐가 어렵다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랑 어머님이 병원에 한 번씩 오기는 하나요? 그때 남편이 한 소리해서 기분이 상했나 봐.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은 건가 싶다가도 남편 생각하면 가끔이라도 와줬으면 하는데 그때 이후로 서방님도 어머님도 안 오시네. 그래도 이렇게 가끔 동서가 와줘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형님, 얼굴이 많이 수척해요. 밥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신 거죠? 이럴 때일수록 식사는 거르시면 안 돼요. 그게 사실 동서, 이런 말 꺼내서 정말 미안한데 혹시 병원비 모자라세요? 제가 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에 그늘진 형님의 얼굴이 밝아지더니 딱 4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고등학생 시조카 수학여행비랑 용돈이 당장 필요한데 병원비 정산하고 이것저것 계산하고 나면 여유가 없었나 봐요. 못 받을 돈이라 생각하고 몇백은 드릴 각오를 했는데 40만 원에 손을 벌벌 떨며 고맙다고 우는 형님을 보고 같이 울었네요. 그런데 동서, 입금이 잘못된 것 같아. 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아이고, 내가 얼른 다시 입금해 줄게. 형님, 진작 눈치채고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수영이한테 수학여행 잘 다녀오라고 전해주실래요? 입금은 제대로 한 거 맞아요. 저 만약 형님 없었으면 어머님 심술 때문에 바로 도망갔을 거예요. 형님이 잘해줘서 그나마 버텼는데 아무튼 감사했어요. 형님은 그런 제 말이 이상했는지 혹시 남편이랑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깜짝 놀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머님 심술 참은 것도 다 이민 가면 안 보고 사니까 그런 거였어. 그런데 갑자기 이런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네? 이민이요? 응, 그래도 포기는 안 할 거야. 좀 늦춰졌다고 생각해야지. 아직은 우리나라보다 외국이 장애인 복지가 더 좋잖아. 저 사람을 위해서라도 꼭 가야지. 그 사실을 알자마자 머뭇거리다 형님에게 귀뜸해드렸어요. 사실 남편이랑 각각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맞춰서 드리고 싶었는데 남편이 절대 못 준다고 질색했다고요. 동생으로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받은 게 많으면서 한순간에 남이라도 된 듯 구는 남편 보고 더 빨리 이혼하고 싶더라고요. 나 역시 오랜 세월 어머님이랑 도련님을 봐왔잖아. 그래서 제발 내 밑으로 사람이 들어오지 않길 바랬어. 그런데 이렇게 착한 동서가 들어와서 얼마나 맘에 걸렸는지 몰라. 알고 보니 남편은 어머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고 합니다. 시모에게 밉보인 형수를 가정부쯤으로 알고 뒤에서 막대했다고 하네요. 생각보다도 더 구제불능이었나 봐요. 당신이 병원에 뭐하러 가? 나도 안 가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안 가니까 나라도 간 거지. 야,
혹시라도 나중에 친정 식구 아프다고 돈 갖다 바칠 생각하지 마라. 나도 우리 형한테 돈 안 줬으니까 말이야. 뭐? 조금도 안 도와드렸다고? 진짜야. 나 형한테 돈 한 푼도 안 줬어. 형수한테 전화해서 물어볼래? 형수가 우는 소리 하길래 형이 무슨 수로 갚겠냐고 냉정하게 전화 끊어버렸거든. 자랑이다. 당신 형이 그렇게 다쳤는데 돕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생겨? 동생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그래? 어휴, 그렇게 감정적으로 굴다가는 거짓골 못 면해. 아무리 가족이라도 금전적 거래는 하는 게 아니라고.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원칙이 그래. 그 원칙 결혼 전에 좀 알려주지 그랬어. 뭐? 당신 요새 좀 이상하다. 내가 이상해? 아니, 당신을 좀 되돌아봐. 내가 아플 때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네. 에이, 재수없게 그런 말을 왜 해? 당신 건강하잖아. 그렇게 따지면 아주버님은 뭐 건강하지 않으셨어? 한참 싸우다가 인성 모자란 남편놈을 못 알아보고 결혼한 게 내 죄다 싶었어요. 더 이상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 그만 입을 다물었네요. 이혼 통보하기 전까지는 조용히 있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형님께 500만 원 드린 것도 알았다가는 무슨 난리를 피울지 모르니 말 안 했고요. 시간이 흘러 아주버님이 태어날 즈음이 되어서야 시모가 등장하더군요. 고생이란 고생은 형님 혼자 다 했는데 혼자서 뒷북을 엄청 치더라고요. 내 자식이 너무 불쌍하다며 엄청 징징거리는데 그 착하던 형님이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힘들었으면 시모한테 화를 다 냈다니까요.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이게 다 부인 복이 없어서 그런 거야. 결혼을 좀 다른 사람이랑 했으면 팔자가 바뀌었으려나? 어머니, 제발요. 잠시만 여보. 어머님, 제발 좀 그만 징징거리세요.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이 어머님 같아요? 아니요, 저 사람이랑 저예요. 저도 충분히 힘들다고요. 지금까지 코빼기도 안 보이시다가 태어날 때는 또 왜 오신 거예요? 도와주실 거 아니면 이만 돌아가 주세요. 뭐? 너 제정신이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머님, 나중에 후회하실 행동 그만 좀 하시라는 거죠. 언제까지 들들 볶으실 건데요?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이 부인복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남편복 없는 거죠. 어머어머 보자 하니까 저게. 형님의 말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웃음이 작게 터졌습니다. 시모가 눈치를 주며 눈을 부라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모처럼 형님의 한 방이 너무 속 시원했거든요. 눈을 씻고 봐도 자기 편이 없는 것 같자 시모는 금방 눈물을 그치고 일어나더군요. 눈물 쇼하러 온 중견 여배우라도 되는 줄 알았네요. 그쯤 되니 정말 아들 걱정은 하는 건지도 의문이었어요. 아주버님은 벙쪄 있다가 웃으면서 형님께 앞으로도 그렇게 큰 소리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생에 계속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정말 아니더라고요. 그 해에 사고로 너무 힘들었던 형님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형님이 산 복권이 1등에 당첨되면서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은 거 있죠? 시모는 소식 듣고 내 아들 신분 상승했다며 엄청 좋아했지만 저는 또 형님이 호구처럼 돈이라도 뜯기진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었어요. 갑자기 연락해서는 저와 남편을 불러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우리 장남이 태어난 지 얼마나 됐니? 더 빨리 신경 썼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다 같이 힘을 모아 한상 대접해야지. 1등 금액이 어마어마하던데 나도 말년에 발 쭉 뻗고 살겠구나. 뭐 하고 서 있어? 얼른 음식 해야지. 네? 제가요? 그럼 내가 하리? 아주버님과 형님을 초대했으니 도와서 음식 좀 하라는데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만 해서 거의 저 혼자 다 한 격이었어요. 같이 온 남편도 전혀 도움이 안 됐죠. 힘들지? 그래도 어쩌겠니? 이제는 서열이 아주 달라졌어.
첫째네한테 봉사하면서 살아야지. 그럼 콩고물이 얼마나 어떻게 떨어질지 누가 아니? 맞아. 조금 힘들더라도 자기가 고생해. 그동안 형수 혼자서 다 하던 거잖아. 진짜 엉망진창이네요. 뭐?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니, 어쩜 엄마나 아들이나 그렇게 염치 없이 구는 모습이 판박이에요? 당신 뭐라는 거야, 지금? 개차반인 시모와 남편에게 질려서 뛰쳐나가려는데 마침 형님이 휠체어 태운 아주버님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남편과 시모는 제게 언제 화를 냈냐는 듯 버선발로 형님과 아주버님을 맞이하며 살뜰히 대접하더군요. 형, 왔어? 몸은 좀 괜찮아? 근데 네가 언제부터 내 걱정했냐? 에이, 또 섭섭하게 뭘 그렇게 얘기해. 아이고, 예쁜 내 새끼들 왔어? 네?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어머님. 이제는 뭐 내 아들이나 너나 다 내 새끼지. 함께한 세월이 얼마나 흘렀냐? 긴 세월 네가 참 고생 많이 했다. 그래도 이렇게 고생 끝에 선물이 오는 법이야. 며느리 복 없다던 어머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신기하네요. 그나저나 음식은 동서가 다 한 거죠? 응? 뭐, 그렇지. 첫째 너는 이제 편히 쉬면 돼. 동서, 고생했지? 미안해. 아니에요, 형님. 저는 괜찮아요. 형님은 당연히 저 혼자 고생했다는 걸 알아채고 고맙다고 인사하시더군요. 그래서 귓속말로 이게 마지막이라고 형님에게 말해드렸죠. 네가 둘째한테 정 미안하면 윗사람이 용돈도 챙겨주고 그러는 거야. 용돈이요? 네? 아니요. 저 그런 거 필요 없는데요. 둘째야, 너 쓸데없는 자존심 좀 부리지 마라. 그 고생을 했는데 마땅히 용돈 받을만 하지. 그리고 이참에 공방에서 돈 안 되는 일 하지 말고 첫째네 가서 일하는 게 어떻니? 첫째 너희는 이제 사람 부릴 여유는 되는 거 맞지? 가족끼리 돕고 살면 좋잖니. 아주버님네 가서 매주 청소 좀 하고 아주버님 케어를 도우라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하마터면 상을 다 엎을 뻔했네요. 사람 면전에 대고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잖아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전용 심부름 센터인가요? 아, 또 그놈의 콩고물 때문에 그러세요? 제발 며느리 좀 그만 괴롭히세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아무리 덜 떨어졌어도 그때만큼은 시모에게 화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모의 의견에 수긍하며 제게 그 일을 시키려 들더군요. 엄마가 뭘 괴롭혔다고 그래? 아니, 가정부 할 사람 뭐 따로 있어? 이참에 돈 안 되는 공방 정리하고 좋잖아. 엄마가 당신 생각해서 말한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막말로 우리 형이랑 형수님이 당신한테 힘든 일 시키겠냐고. 정말 미쳤구나. 당장 이혼해. 그동안 수도 없이 이혼 다짐했어. 때 되면 말하려고 참고 또 참은 거지. 돈에 눈먼 남편의 뺨을 때리고 드디어 이혼하자고 선언했어요. 그러자 얻어맞고 분했는지 남편이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이 일어날까봐 그동안 조용히 이혼을 준비한 거였어요. 일방적으로 이혼하자고 통보하면 남편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때 휠체어를 탄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찬물을 확 부어버렸죠. 야, 너 언제 사람 될래? 아이씨, 형 미쳤어? 너 내가 몸이 이 모양이라서 찬물로 끝난 걸 다행으로 알아. 나 멀쩡했으면 벌써 이 전골에 네 얼굴 박았다. 아, 로또 됐다고 아주 기세등등하네. 결혼했으면 인간이 돼야 하잖아. 양심 없는 건 어머니 쏙 빼닮아서 그런 거야? 아니, 너는 혼낼 거면 네 동생만 야단치지 왜 날 끌어들여? 며느리들 앞에서 창피하게. 창피한 걸 아시는 분이 그동안 왜 그렇게 사셨어요? 저 정말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 징그러운 집안에 못 있겠네요.
장남도 복권 당첨됐으니 이제 식구들 등지고 살겠다 이거냐? 두 번 다시 어머니나 저놈이나 보기 싫으니까 알아서 잘 사세요. 저희 곧 이민 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당첨됐나요? 집사람이 당첨된 거죠. 항상 온화한 아주버님이었는데 그렇게까지 역정내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곧 이민 간다는 말에 시모는 개거품을 물고 말았죠. 뭐? 갑자기 무슨 이민이야? 한국인으로 태어났으면 한국에서 살아야지. 어미야, 네가 말해봐라.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네, 이민 갑니다, 저희. 어머님, 저희 벼랑 끝까지 몰려서 힘들 때 도와준 사람 동서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동서한테 대놓고 가정부 운운하세요? 동서, 그때 500만 원 빌려줘서 정말 고마웠어. 수영이 수학여행비에 용돈하고도 많이 남아서 그 돈 감사히 잘 썼어. 식구라는 인간들이 단 몇십만 원도 못 빌려준다고 했을 때 사실 난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가기 전에 동서한테 빚은 갚아야지. 빌려준 거 아니고 드린 거라니까요. 안 주셔도 돼요, 형님. 괜찮다고 손사래를 쳐도 형님과 아주버님은 제발 받아달라고 했어요. 시끄럽던 심오한 남편은 형님이 수표를 내밀자 숨죽이고 지켜보더군요. 형님, 게다가 금액이 이상해요. 저는 500만 원 빌려드렸는데 5천만 원이라뇨? 5천만 원 맞아. 마음을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동서 마음을 헤아려 보니까 대략 그 정도더라. 5천만 원? 아이고 세상에. 어미야, 나는? 어머님한테 드릴 돈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오히려 제가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시모는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 줄 돈 주고 가라고 절대로 이대로 외국 못 간다고 형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엄마 모실 돈이라도 달라고 매달렸죠. 나중에 시모가 아프기라도 하면 자기가 모셔야 하는데 어떻게 이러냐면서요. 불구된 형한테는 한 푼도 못 빌려준다던 사람이 누구더라? 형, 진짜 1억이야? 어머니 모시든 말든 너 알아서 해라. 난 이제 이 집 식구 아니니까. 아주버님이 냉정하게 끊어내자 남편 놈은 제 5천만 원이라도 갚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대로 남편에게 빼앗길 리가 없죠. 5천만 원은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고 하고 형님께 돌려줬습니다. 이쯤에서 시원하게 정리를 다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형님, 저 여유 있어요. 안 도와주셔도 돼요. 정중하게 거절하자 형님은 혹시 돈이 모자란 거냐며 필요하면 그보다 더 주겠다고까지 하셨어요. 괜찮아요. 사실 공방 있는 건물이 제 거거든요. 다들 무시하지만 공방도 엄청 잘 되고 있고 매달 월세 받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저는 이혼해도 여유 있어요.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는 전혀 그런 얘기 안 했잖아. 내가 왜 당신한테 말해야 해? 그야 우린 부부니까. 이혼할 건데 부부는 무슨? 얘기가 나온 김에 진작 준비했던 이혼 서류를 꺼내 남편 얼굴에 찰싹 던져줬네요. 형님은 그제야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시어머니 복이 없었던 거네. 그러니까요. 저는 남편 복도 없어서 이쯤 하려고요. 그나저나 어머님, 항상 며느리 복 없다고 우는 소리 하셨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복이 분수에 넘쳤던 거네요. 시모는 자기가 귀인을 못 알아봤다며 저와 형님에게 잘못했다고 매달렸어요. 돈 앞에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시모의 모습에 마지막까지 질렸네요. 남편은 아니나 다를까 제 재산도 다 자기 거라며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상담받았던 변호사님한테 전화해서 스피커폰으로 현실을 들려줬어요. 죄송하지만 부모님께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 분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에? 지금 이 사람 변호사라고 이쪽에 유리하게만 말하지 마세요. 못 믿겠으면 너도 변호사 고용해서 물어보든가.
너 그럴 돈 없지? 인터넷에 검색해봐. 다 나와 있으니까. 여보, 나한테 어떻게 이래? 아이고, 멀쩡하던 집안이 아주 콩가루 집안이 됐네. 그 이후 형님네는 가족 전체가 이민 절차 밟고 있다고 해요. 저도 해외가 아주버님께는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았던 만큼 복을 받은 형님네,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 저는 멍청한 남편과 고약한 시모에게서 벗어나 이혼하고 광명 찾았습니다. 깔끔하게 재산 한 푼 안 주고 헤어져 평화롭게 살고 있죠. 처음에 합의 이혼 절대 안 해주겠다며 고집 부리던 전 남편은 소송 시작하면 억대 위자료 물게 할 거라고 겁주니 금방 깨갱하고 물러나더군요. 아, 그리고 형님이 주신 5천만 원은 결국 받았어요. 안 받으면 진심으로 서운하다고 종잣돈으로 쓰라 해서 통장에 모셔놨습니다. 전 남편은 졸지에 이혼당하고 홀어머니 모시게 됐다며 시모 엄청 구박한다 들었어요. 밥값은 해야 하지 않겠냐고 자기 식당에 시모 불러서 일 시키는 것 같던데 아주 끝까지 이상한 놈인 것 같습니다. 뭐 전 시모 인성이 그러니 자업자득이라 할 수도 있겠네요. 이번 일로 정말 모든 일은 다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